여러분들 혹시 4K 모니터 병에 걸리시진 않았나요? 저도 그 불치의 병에 걸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4K 모니터를 쓴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그 때문에 모니터, 그것도 고급 모니터에 대해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델의 U2720Q라는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라인업의 후속 모델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있는 모니터를 중고나라에 팔아버리고 새 걸로 사고 싶었지만 기저귀 값을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리고 4K 모니터 선택 가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질의 포커스를 맞추어 사무용, 영화 감상용 4K 모니터를 고를 때에 어떤 스펙을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애인, 4K 모니터면 화질 다 좋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픽셀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입니다. 전문 용어로 PPD, 즉 픽셀스 퍼 디글이라는 값이 기준이 되는데요. 이는 픽셀 밀도와 가시거리에 따라 결정나는 값입니다. 아마 애플 기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애플이 아이폰 4를 발표하면서 쓴 용어인데요. 한마디로 기기를 사용할 때의 픽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의 해상도를 가진 기기를 말합니다. 만약 해상도가 구리고 엄청 큰 모니터, 예를 들어 27인치 FHD 모니터를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일상적인 환경에서 모니터를 쓴다면 픽셀이 보이겠지만 3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모니터를 바라본다면 픽셀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27인치 4K 모니터, 즉 픽셀 밀도가 높은 모니터라도 화면에다 눈을 거의 들이밀면 픽셀이 보이겠죠? 스티브 잡스는 이 픽셀이 인지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되는 수치를 57이라 했는데요. 즉 1도의 시야각의 픽셀 57개가 보이는 거리에서 모니터를 본다면 픽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선명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복잡한 거 다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결과만 가르쳐 드리자면요. 27인치 4K 모니터의 경우 53cm, 32인치 4K 모니터의 경우 64cm 거리에서 보게 된다면 픽셀이 보이지 않아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니터의 두께를 고려했을 때 책상의 안쪽 벽이 60cm 정도라면 27인치 4K 모니터는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그보다 안쪽 벽이 더 깊은 책상을 쓰시거나 모니터를 원래 좀 멀리 놓는 경우 32인치나 그 이상이 되는 모니터라도 충분히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둘 다 써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27인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의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색감이 좋은가입니다. 전문 용어로 색영역이라고 하죠. 아마 모니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sRGB 99%, DCI-P3 100% 같은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앞은 색영역, 뒤는 커버리지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NTSC나 어도비 RGB 등의 색영역이 표시된 경우라도 sRGB나 DCI-P3는 반드시 병행하여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sRGB보다는 DCI-P3가 표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붉은색의 표현이 더 우수합니다. 광색역 모니터라고 하죠. 요즘은 이 광색역 모니터의 기준이 되는 것이 DCI-P3 색영역을 지원하는가 지원하지 않는가입니다. 색영역의 선택은 꽤나 간단한데요. 만약에 노트북과 함께 모니터를 쓰신다면 모니터와 같은 색영역에 비슷한 수치의 커버리지를 가진 모니터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나오는 고급형 노트북들은 DCI-P3를 지원하곤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맥북이죠. 맥북 프로라면 2016년 이후 모델, 맥북 에어라면 M1 맥북 에어부터 DCI-P3 100%를 지원합니다. 또한 윈도우 노트북도 델의 XPS나 LG의 그램이라면 기종에 따라 DCI-P3의 색영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의 경우 패널의 크기가 노트북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수율 등의 문제로 인하여 DCI-P3 100%를 지원하는 모니터는 슈퍼 울트라 치어사이언급으로 비싼데요. 암실에서 전문적으로 사진 작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DCI-P3 90% 정도의 모니터라도 충분히 최고의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데스크탑용이라면 색감을 맞추어야 할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sRGB 99%급의 모니터를 선택하셔도 무방한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DCI-P3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헐리우드의 영화사들이 이 세 경역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영화의 색감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타 화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인데요. 이것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가 기능인데요. USB 허브의 유무, 모니터 스탠드의 퀄리티, PD 충전 지원의 유무 등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사용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노트북에 썬더볼트 포트가 있거나 모니터 출력과 PD 충전을 지원하는 USB-C 포트가 있는 노트북과 함께 사용하시는 모니터라면 PD 충전 지원이 되는 모니터를 사시는 것이 선정리도 깔끔해지고 편리하고 좋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는 델의 U2710Q라는 모니터인데요. 제 책상 안쪽 벽이 60cm이고 맥북을 쓰고 있기 때문에 DCI-P3 지원이 필요했고 USB 허브로 웹캠, 마우스, 키보드도 이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모니터를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화질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부가 기능 때문에 실사용성이 뛰어난 LG나 델의 모니터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모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K 모니터는 사치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모니터는 한 번 사면 10년도 넘게 쓰는 제품입니다. 만약 100만원짜리 모니터를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10년에 걸쳐 월마다 할부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8,300원 꼴입니다. 하루에 1시간만 컴퓨터를 하신다고 해도 시간당 280원인 꼴이죠. 화질이 좋지 않은 모니터를 사서 업무 효율이나 영화 감상의 질이 저하되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한 달에 10,000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투자하고 좋은 모니터를 쓰면서 속 편하게 지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다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4K 모니터를 쓰게 되시면 이제 FHD나 QHD 모니터는 픽셀이 너무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4K 모니터를 선택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마음에 안 드셨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요.